조은석 특검이 다음 주 월요일에 수사 결과 발표를 최종적으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야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텐데 어떤 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기소가 됐냐? 최상목 전 부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이렇게 불법 개헌 및 전후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정구승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시간 문제였죠. 가실 분들이 가셨다. 그중에 저 눈에 띄는 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인데 임성근의 변호인이시기도 해요. 본인도 재판까지 받아야 되는구나 지금. 네. 사임을 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임성근 재판을 다니실 때가 아니에요. 본인이 이제 재판 받으셔야 돼갖고. 네,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사필 규정의 한 방향인데 전 사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를 기대했는데 이거는 1차 특검에서는 이 정도가 한계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영장이 너무 많이 잘렸어요. 맞아요. 사실은 네.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영장이 나왔다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타고 올라갈 수 있을 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만 2차 영장을 청구하거나 이랬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아쉽고 네 그게 됐으면 아마 대통령실과 그때 그 회동 그 이후에 안가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디테일한 내용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2차 특검으로 좀 넘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완규 전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 계엄 이후에 안가회동에 대해서 참석자 등에 관련해가지고 허위로 증언한 국회 증언강정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가 된 상황인데 그럼 최상목은 도대체 뭘로 기소했냐 궁금해하시는데 혐의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추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임명하지 않은 혐의와 플러스 그 한덕수 재판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문건을 받은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 특검이 수사한 방향과 다르게 결이 다르게 진술한 부분을 문제를 삼은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상목을 기소할지 말지를 두고서는 굉장히 저 스스로도 할까 말까 궁금했었거든요. 우리 평론가님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지난번에 그 일로 그냥 최상목은 또 이번에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그러니까요. 거 아닐까 생각했어요. 네. 원래 그거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빠져나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으로 뭐 종합적으로 지금 기소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 지난 계엄 있고 난 다음에 제일 분노했던 지점이 최상목하고 한독수였어요.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겠다 버티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난데없이 두 명을 갑자기 임명을 해버렸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공직 생활을 한 40년씩 한 사람이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고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정도 또 그렇게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각자 생각이 달랐겠지. 제가 볼 때 한독수는 계엄에 깊숙하게 개입했으니까 내가 나중에 대통령까지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걸 위해서 확실하게 윤석열이 살아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거고 최상목은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한 명만 임명하는 이런 행태를 보였단 말이에요. 마흔역을 안 했죠. 결론적으로. 네, 마흔역 재판관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리고 또 이번에 나온 거지만 한독수가 이완규 법제처장이 끼어있을 때 그때 2명 헌법재판관 임명해 버렸잖아요. 추가적으로. 네. 근데 헌법재판관 임명하는데 하루 만에 검증 하루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임명했다는 거예요. 이건 명백하게 직권남용이에요? 그러면 이 죄명이?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직권 남용에다가 임명하지 않은 거는 직무유기. 직무유기. 이렇게 직권 엉터리로 한 남용이라고 거 하는 거지. 임명한 거는 직권 남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처벌이 낮지 않아요? 내란이 일어났는데 내란을 정상화시키거나 국정을 회복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잖아요. 반드시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특검이 마지막에 기소해서 이 혐의에 대해서 기소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은석 특검이 잘한다고 하면서도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조은석 특검 자체가 검사를 했기 때문에 자기 가까운 선후배들을 기소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졌는데 보란 듯이 박성재 전 장관 기소했고요. 영장도 2번이나 넣었고 김주현 민정수석도 연수원은 제가 한기수 선배로 알고 있는데 조은석 특검보다 기소를 했고 이원모 전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서도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잘한 점은 잘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로 치고 들어가서 조금 더 디테일한 사실관계를 밝혀내지 못한 건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던 건 아쉽지만 말씀하신 대로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사를 절대 때리지 못한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걸 조은석 특검이 몸소 결과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찬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조은석 특검이 아직도 매듭을 못 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네.
윤석열이 직위원회 재판으로 구속 취소돼서 나왔을 때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던 검찰 수뇌부를 상대로 한 수사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네. 보니까 심우정 전 총장을 비교적 최근에 이미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그걸 두고 심우정을 마지막에 기소하려고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관측들이 새어 나오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본 바에 따르면 일단 지금까지 기준으로는 기소를 할 정도의 그런 범죄 사실 구성이 좀 안 되는 상황 같고 그래서 이거를 무혐의 하겠다는 게 아니고 경찰에 이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특검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모든 피의자들이 이 사건 관련 모든 피의자들이 똑같은 전략을 썼습니다. 특검은 한시적이야. 시간만 버티면 6개월 정도만 버티면 어차피 얘네는 나아갈 수 없어. 그리고 거기에 사실 사법부가 어느 정도 일조를 했죠. 영장을 자름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들이 버틸 수 있는 룸을 만들어줬고 그 결과가 지금 나오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결과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내란 청산이 필요하다는 게 뭐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도 압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여론을 받아서 2차 특검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좀 좋은 말씀하셨어요. 나치 전범 찾듯이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시그널을 준다면 아마 피해자들도 더 이상 시간 끌기로는 해결책이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내 형량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죄수의 딜레마가 강력하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가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다음 주 월요일에는 특검보가 브리핑을 하지 않고 조은석 특검이 직접 브리핑을 한다고 하는데 오. 사실은 초두에 이제 그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을 때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이제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마무리하면서는 그 어떤 평가를 스스로 내리면서 하게 될지 분명히 그냥 밋밋하게 지나갈 것 같지는 않고 뭔가 그죠. 그 조은석만의 고유의 표현이 등장할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되거든요. 전 그 마지막으로 특검이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수사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 그리고 미완의 수사를 어떻게 수사해야 되는지도 국민한테 밝혀야 한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내란의 그 진실을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특검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처벌하는 것도 목적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왜 이런 사단이 발생했는지,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땐 12.12 신군부가 쿠데타 일으켰을 때 왜 저들은 저렇게 했던 거야? 왜 5.18은 발생했던 거야? 그리고 또 총을 발포 명령을 내린 자는 누구야? 이게 여전히 의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은석 특검이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솔직하면서도 역사에 기록된다는 심정으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줘야 한다. 그래야 2차 특검에 대한 동력도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이분은 다시 어디로 가요? 특검이 끝나면은? 특검이 끝나면은 재판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공소유지 공소유지 업무를 할게요. 총괄하는 업무로서 그 이후에 판결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네. 계속 그런 업무를 재판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건데 재판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검사로? 직접 이제 검사들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뒤에서 후방에서 지휘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오인혜 씨가 또 이제 기가 막히게 이제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네. 조은석 특검이 뭔가 이제 수사를 정리하면서 어떤 말을 하면 국민들이 환호하거나 감동을 좀 받을까요? 환호하거나 감동을 받을 수는 정도까지는 없어요. 아니야? 지금 너무 그러니까는. 느려. 이미 지금 거의 1년이 됐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솔직하게 이렇게 늦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예를 들어 사법부에 이런 무리하게 이렇게 뭐 구속영장 청구 같은 게 안 받아들여지고 기각되다는 둥. 이런 네. 트러블이 있었다라는 거를 좀 얘기해주면 국민들이 맞아요. 좀 좋은 말이다. 납득할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이외에는 잘 없을 사실 것 같아요. 욕심을 조금 더 내자면 내부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조금 더 오래 걸렸다 이런 얘기까지 좀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안 하시겠죠. 거기까지는 아마 네. 참아하기 거기까지 기대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법부 얘기 좀 네.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좀 그러니까요. 사법 네. 개혁에 좋은 동력을 아이디어 그렇죠. 사법 수사에 얘기라는 어려움이 게, 뭐가 네. 있었는지 네. 영장이 기각됐던 것에 대한 어떤 생각들 판단 이런 것들이 들어가주면 좋죠. 그 이번 주에 그 내란 사건 중요 재판에 우리 정구승 변호사가 직접 출동을 했다고 하는데 가서 못 볼 꼴을 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그 소통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김현태 그 707 특임단장이 네. 진술했던 거에 대해서 그 진술 내용의 현장이 있었다라는 취지입니다. 진술 내용의 현장에 예, 그러니까- 그 법정 방청을 간 게 아니고 예. 네네. 안기령 지금 현대 이제 부대변인인가 대변인에 대해서 뭐 그때 화장을 했다, 뭐 화장을 하고 왔다, 그리고 뭐 보디가드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데 그때 국회 본관 입구였잖아요. 네. 제가 보고 있었어요. 안기령 예, 부대변인. 저 이렇게 문 막고 있었을 오, 때 네. 그 앞에 이제 시민분들이랑 안기령 부대변인, 뭐 주진우 기자 이런 여러 사람들이
분들이 와갖고 이제 네. 앞에서 1차 저지전을 해주고 그게 이제 밀려올 때 저는 또 문을 막고 있었는데 네. 이게 군인들이 이렇게 밀려 들어왔다가 다시 또 밀어내고 밀려 들어갔다가 밀어내고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 와중에서 네, 그런 그런 와중에서. 와중에서 이렇게 군부대가 밀려 나가는 와중에 그 안기령 대변인이 이렇게 잡혀서 같이 맞아요. 들어간 거였거든요. 네. 근데 뒷부분만 잘라보면 마치 후퇴하는 군인을 잡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냥 저희가 볼 때는 계속 웨이브가 오는 와중에 안기령 대변인이 딸려 들어간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김현태 전 단장의 주장처럼 뭐 화장을 하고 갑자기 보디가드를 데리고 대동해서 쇼를 한 거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혹시 그리고 웨이브를 하면서 양쪽에서 막 팩트를 막 가르고 일찍을 가른 다음에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총구를 잡고 이거를 혹시 그럼 목격하지 정부가 일로 않아요? 와봐 이런 거니까 네. 그러면 사실은 진짜 이분은 대단한 기획자이기 때문에 국가의 인재로서 더 써야 그러니까 됩니다. 눈이 이렇게 많은데 네, 맞아. 그거는 그리고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핸드폰도 막 들고 계셨고 만약 그런 그러니까요. 장면이 있었다면 다 100% 찍혔을 거고 아. 사실 그때 이제 좀 이제 와서 1년 전에서 1년 뒤에 돌아보니까 입체적으로 보니까 아 이런 상황이었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볼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사실 핸드폰 볼 그 짬도 없어서 그렇죠. 네. 예, 아. 막 제가 그 국회 달려갈 때는 막 전화를 많이 했는데 그 네. 막고 있을 땐 전화를 못 했어요. 왜냐면 이거 손 잡고 있어야 되니까. 네. 근데 그런 상황이 그렇게 바쁜 상황 급박한 상황인데 그리고 안기령 대변인이 눈앞에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이렇게 보였어요 다. 아 그래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요걸 하진 않았다. 몰래 팩트를 이렇게 아,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언론학 전공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짜 그런 상황에서 그런 기획을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진짜 국가 인재로서 국가의 동량이죠. 그리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카메라가 그런 많으니까. 다급한 상황에서 그때는 지금 진짜 계엄의 선포가 돼가지고 군인이 물론 그건 왔는데 각은 좀 예쁘게 나오려고 할 수는 있겠죠. 왜냐면 저도 여의도 가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쌩얼이었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가야 돼, 지우고 가야 되를 사실 고민했었어요. 저는 12월 3일에. 그리고 사실 이게 자기 부대원들을 욕보이는 건 게 707 특임 단장이잖아요. 네. 그게 그 특수 임무를 맡은 707이 그렇습니다. 화장한 여자를 제압하지 못했다. 그리고 거기에 보디가드를 미리 그러니까 이것도 웃겨요. 보디가드를 안기령 대변인이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럼 맞아요. 사설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침에 그러니까 그 계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엄이 일어나면 업체에 전화해서 저 보디가드. 안기령인데요. 오늘 그럼 2명만 오늘 요청해도 될까요? 그랬을 말도 때 안 되죠. 과연 어떤 보디가드 업체가 거기서 출동하겠습니까? 계엄이 터졌는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거죠. 되는 거고 그리고 건장한 시민분이었군요. 예, 그 건장한 시민분 그분들 카메라 들고 있던 분들이었어요. 다. 네. 그래서 근데 여자가 끌려가니까 거기서 이제 같이 잡으려고 한 거고.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면 김현태라는 사람은 정말로 순진한 사람일까, 무대포일까, 아니면 법의 쓴맛을 아직 못 봐서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의 증언을 공개된 법정에서 했다고 한다면은 안기령이라는 당사자가 할 것도 없이 실제로 법의 참맛을 볼 수 있는 상황적 여건이 조성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거는 위증으로 바로 평가가 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공판 검사가 인지해갖고 바로 추가 기소를 띄울 수 있는 상황인데 참 언제부터 우리나라 재판이 이렇게 됐는지가 저는 좀 안타까워요. 사실 저는 현직 변호사다 보니까 항상 재판장님이라고 이렇게 최대한 존칭을 쓰려고 하는데 네. 정말 화가 나는 게 지기현 재판장님의 어떻게 보면 재판 진행 때문에 희화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재판을 좀 우습게 알기 시작하는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이진관 재판장님의 재판 진행이 특별한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재판 진행에서 과연 김현태가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거 약간 그구들한테 호소하는 거 아닐까요? 방청객이 또 그런 사람들 맞아요. 많이 오니까 약간 이렇게 고무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극우 채널에서 막 김현태 전 장관 진정한 군인이다 막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근데 거니까. 또 정보 감각이 진짜 없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김현태 전 그 단장, 단장이 네. 그냥 넘어갔으면 우리 군사법원은 지금 공개가 안 되잖아요. 네. 그냥 쓱 지나갔을 거예요. 가고 오비로서 뭐 어떻게 뭐 잘 먹고 잘 살 수도 그래, 있는 맞아. 일이 열렸는데 맞아. 이렇게 우리 국민의 공분을 샀죠. 네. 뭐 일부 소수의 극우 사람들한테 영웅화 될 수 있겠지만 그분들도 영웅이 많아요. 착각입니다. 군사법원에서 네. 이 사람은 무슨 이게- 죄를 받게 돼요? 이제 그거 똑같이 내란이죠. 그럼 무기징역 아니에요? 알 수 아니, 없죠. 총살인가? 군사법원에서 아니, 진행되는 건 아니요. 지금 공개가 되고 있지 않아서 그건 네. 확인이 어렵죠. 아 그래요. 근데 총살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아니 군사법원에 제일 무서운 게 아니, 총살이 있다던데. 그거는 반란죄로 전시도 아닌데 반란죄. 사람을 갖다 놓고 총살을 그래서 시켜요. 일부 법조인들은 이거는 총기를 휴대하고 실탄을 휴대했으니까 네. 내란이 아니라 군사 반란죄로 의유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게 지금 그 의유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볼 땐 반자포자기 상태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네, 내란 직후에 부하들만이라도 보호해 주십시오.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울먹울먹하면서 기자회견 맞아요. 했던 그 태도를 계속 유지했더라면은 지금 국민들한테 오히려 동정론 제가 볼 때는 받았지. 스타 달 수도 있었지 스타는 않았나 안 그런 생각도 되고요.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곽종근 사령관을 오히려 공격하고 태도를 확 바꿔가지고
그리고 이제 헌재 나가서 증언하는거나 그리고 지금도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점점 사람이 좀 이상해져가. 왜냐하면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그 정당하게 말하는 건 뭐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말할 수 있는데 그 시민이 와가지고 그리고 남의 얘기를 저항해가지고 왜 합니까? 이 총구를 신성한 재판에서. 붙잡고 막 예. 저항하고 항의를 했던 거를 연출했다고 하는 수준까지 사고가 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요. 네.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이거는 생각을 진짜 하게 돼요. 707 특임단장을 떠나서 남자로서 하남자인 게 남자. 예, 남자야. 그때 예. 가갖고 울면서 막 했잖아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 해외로 튈 걸로 이렇게 딜을 해갖고 또 지원했잖아요. 갑자기 이름 바꾸고 어. 그리고 여기 와서는 사실은 테토녀죠. 어떻게 보면 총 드는 사람을 붙잡고서 항의를 한 테토녀한테 그 사람의 업적으로 용기를 폄하하는 정말 찌질하기 그지없는 하남자스러운 면모를 보였다. 구속 중이에요 이 사람 김현태 전. 그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707 여군이 가가지고 2단 엽차기를 한 방 날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정신 차려 그러면서 자기의 단장이 저렇게 찌질한 하남자 면모를 들이대고 있으니 네. 707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죠 사실은. 아 김현태 단장은 그 아마도 신병 확보는 안 안 됐을 된 가능성이 거예요? 높을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네. 자세한 얘기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예. 같고 네.